안녕하세요. 아마란스텐 고객센터입니다. 아마란스텐에서는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근로자의 인적정보, 급여정보, 공제정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의 급여정보, 인적정보를 반영하여 총급여를 확정하고 인적공제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상단 조회 조건의 정산 구분을 계속근무자, 정산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 후 우측 상단 대상자 관리, 대상자 선정 버튼을 클릭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창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대상자를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좌측 대상자 목록에 해당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만약 계속근무자 대상자 선정 시 조회되지 않는 사원이 있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인사정보 등록에서 퇴사일이 입력된 사원이 있다면 해당 사원은 계속근무자가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무자인 경우 인사정보 등록, 재직정보 탭에서 해당 사원의 퇴사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정산 구분을 중도퇴직자로 선택하여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 사원이 있다면 해당 사원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정산 구분을 중도퇴직자, 진행 상태를 전체로 조회하여 대상자 목록에서 해당 사원을 삭제 후 정산 구분을 계속근무자로 조회하여 다시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불러오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인적공제에 적용될 인적정보를 기본정보 탭, 사원정보, 부양가족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상자 목록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할 사원을 선택하면 우측에서 사원의 연말정산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원정보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원정보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부서, 입사일, 퇴사일, 거주구분, 내외국인 구분은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본 메뉴에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상자 선정 이후 인사정보 등록에서 사원의 정보가 변경되어 재반영해야 하는 경우 대상자 목록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우측 상단 대상자 관리,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고침 창에서 조직 및 인적 정보를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무기간은 일반적으로 정산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 반영되며 해당 연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영됩니다. 단,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했다면 이동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직접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정산연월, 급여지급연월은 2022년 12월, 2023년 2월로 자동 반영됩니다. 세대주여부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으로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 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필요시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서식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개인 및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관련 정보 변경 여부에 따라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서식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100%로 반영되며 근로자가 별도로 원천징수세액 비율 조정을 신청한 경우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사원의 조정 비율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메뉴에 등록된 조정 내역이 있다면 해당 비율이 자동 반영됩니다. 외국인 단일 세율 여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체크하는 항목으로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 정보 중 내외국인 구분이 외국인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필요시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 여부는 근로자가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인 경우 체크하는 항목으로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사원 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필요시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연말정산 후 차감징수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원 중 해당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체크하는 항목으로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영수일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인쇄 시 적용되는 영수일자로 23년 2월 28일로 자동 반영되며 필요시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인 경우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항목으로 해당 대상자인 경우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여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 사원에게 동일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분납 신청 여부, 영수일자 데이터를 일괄로 반영하고 싶다면 해당 사원을 대상자 목록에서 체크 후 우측 상단 일괄 조정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양가족 정보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대상자 선정 시 인사기록카드 추가 정보 탭, 가족에 등록된 가족 목록이 자동 반영되며 공란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이후 인사기록카드에서 부양가족 정보가 변경되어 재반영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우측 상단 대상자 관리,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고침 창에서 부양가족을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 정보는 인사정보 등록에 등록된 정보가 자동 반영되며 본 메뉴에서 장애인 여부의 다른 데이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상자 선정 이후 인사정보 등록에서 사원 본인의 정보가 변경되어 재반영해야 하는 경우 대상자 목록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우측 상단 대상자 관리,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고침 창에서 조직 및 인적 정보를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인적사항 각 항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은 부양가족의 성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양관계는 가족 부양관계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코드 항목을 F2키 또는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내외국인 구분은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더블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단 2020년 10월 이후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뒤 7자리 숫자가 임의로 부여되기 때문에 유효성 체크가 어려워 주민등록번호가 붉은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하셨다면 신고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력된 이후에는 뒤 6자리 숫자가 별 표시로 암호화되며 해당 항목 클릭 시 암호화가 해제되어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여부는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인으로 추가 공제 대상자인 경우 선택하는 항목으로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으로 입력된 부양관계, 주민등록 번호를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이후 소득 요건 등 기준이 맞지 않아 기본 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경로우대는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인 추가 공제 대상자인 경우 체크하는 항목으로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자녀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 체크하는 항목으로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동 체크됩니다. 소득 금액 기준 초과 여부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직접 확인하여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의 경우 연말 정산 공제금액 계산 등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아니며 소득세 공제신고서 출력 시 사용됩니다. 출산 입양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항목으로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입력한 부양가족 정보를 기준으로 하단 집계 내역의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 정보가 집계됩니다.
단, 추가 공제의 부녀자, 한부모는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의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인사정보 등록, 급여정보 탭, 부양가족의 부녀자 공제를 해당으로 설정했다면 자동으로 해당이 설정됩니다. 단,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초과자인 경우 부녀자 공제가 해당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이면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활성화됩니다. 참고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공제만 선택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 공제되므로 두 공제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정보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이며 아마란스텐에서는 연말정산자료 입력, 급여 현황 탭, 소득명세에 근로소득 급여부터 직무발명보상금 항목에 반영된 합계금액이 총급여로 확정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급여, 상여는 급여 상여의 과세금액을 반영하면 되며 급여 입력에서 마감된 데이터가 급여 현 근무지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해당 금액은 우측 급여 내역의 집계 내역, 마감 내역, 각 탭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집계 내역 탭에서는 급여 입력에서 마감된 월별 데이터가 조회되며 월별 데이터의 합계가 급여 현금 무지 항목에 반영됩니다. 마감 내역 탭에서는 급여 입력에서 입력된 모든 월의 지급일별 데이터와 마감 여부가 조회됩니다. 급여 현금 무지 항목에 반영된 금액과 급여 입력에 입력된 금액이 다른 경우 해당 탭에서 지급일별 급여 마감 여부를 확인하여 미마감된 지급일을 급여 입력에서 조회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단, 급여 입력에서 급여를 추가 입력하거나 다시 마감한 이후에는 연말 정산 자료 입력에서 근로소득을 새로 고침하여 급여 데이터를 재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우측 상단 대상자 관리, 새로 고침 클릭, 근로소득을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 데이터가 재반영됩니다. 급여 입력에서 반영하지 않은 급여 등 급여 상여 금액을 별도로 반영하고 싶다면 추가 항목의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상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임원퇴직 소득 금액 한도 초과액, 직무 발명 보상금은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로 확인하여 직접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단, 급여 입력에서 비과세 급여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직무 발명 보상금을 입력하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직무 발명 보상금의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급여 항목에 금액이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직무 발명 보상금 항목의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을 급여의 추가 항목에 음수로 표기하여 급여 금액에서 제외하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또는 직무 발명 보상금 추가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국세청 변환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 3에 따라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하단 납부특례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에 해당하는 납부특례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비과세 소득과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소득 금액이 존재한다면 연말 정산자료 입력, 급여 현황 탭, 비과세 및 감면 소득에 해당 소득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급여 입력에서 입력한 비과세 감면 적용된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급여 현 근무지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만약 급여 입력 시 비과세 및 감면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 메뉴에서 비과세 및 감면 대상 금액을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비과세 소득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고 대상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사관리, 급여관리, 기초정보 경로에 소득세 공제 환경 설정에서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카드리스트의 소득 공제를 클릭하면 비과세 및 감면 항목에서 비과세 항목별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와 공제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란을 클릭하면 비과세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F2키 또는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비과세 코드를 선택하고 추가 항목의 비과세 대상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필요시 소득 명세에서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조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급여 지급 시 과세로 처리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코드 선택 후 해당 라인의 추가 항목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소득 명세 추가 항목에 해당 금액을 음수로 입력합니다. 2. 급여 지급 시 비과세로 처리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소득에서 해당 비과세 코드에 급여 현근무지에 반영된 금액을 확인하여 추가 항목의 금액을 음수로 입력하고 소득 명세 추가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 식대 등 미제출 비과세는 비과세 금액이 비과세 소득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으니 대상 금액을 확인하여 소득 명세 추가 항목에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감면 소득 반영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란을 클릭하면 감면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F2키 또는 코드 도움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감면을 선택하고 감면 대상 금액을 추가 항목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급여 입력에서 반영된 감면 금액이 총급여 금액만큼 반영되지 않았거나 감면 적용 취소 등의 이유로 감면 금액을 추가 또는 차감해야 한다면 해당 라인의 추가 항목에서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이중근무지가 있어 종전근무지 또는 납세조합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자료 입력, 공제자료 입력 탭, 종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 증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종전근무지를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구분을 선택하고 회사명, 사업자 번호, 귀속 시작일, 귀속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적용받은 감면소득이 있다면 감면 시작일과 감면 종료일까지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라인을 클릭하면 하단에서 소득명세, 비과세 감면소득 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 증상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내용 입력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반드시 결정세액으로 입력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연도 중 사업장 간 이동이 있었던 사원의 급여 데이터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시 마지막으로 지급한 사업장의 급여 데이터가 현 근무지로 등록되고 그 외 사업장의 급여 데이터는 종전근무지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종전근무지에 입력한 내용은 급여 현황 탭의 소득명세, 비과세 및 감면소득 종전근무지 항목에 금액이 반영되며 해당 항목의 금액이 급여 현근무지와 추가 항목의 금액과 합산되어 총급여가 확정됩니다. 모든 급여 정보를 반영했다면 해당 사원을 체크 후 우측 상단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 진행 시 정산명세 탭에서 총급여 및 인적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현황 탭에서 확정된 총급여 금액이 반영되고 총급여 금액에서 화면에 안내된 산출표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기본정보 탭에서 입력된 근로자의 사원정보, 부양가족 정보에 따라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 금액이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